안녕하십니까. 대대손손TV의 세무사 김동명입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런 제도를 통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1983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된 취지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을 바탕으로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이 독립된 기금법인으로부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취지를 바탕으로 제도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과거부터 있었는데 지금 다시 주목되는 이유는 법인의 손비처리 범위와 소득세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범위가 개정되어서 현재 주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해하기에 앞서 주요 측면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용자, 출연하는 법인 플러스 개인 소득자도 해당됩니다. 두 번째, 근로자. 근로자와 더불어 근로자의 가족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저희가 출연받은 법인을 말씀드리죠.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활용 혜택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출연하는 법인, 출연하는 개인 소득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임금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급여 상여를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복지 혜택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인상된 급여나 인상된 상여는 통상임금으로 과세되지 않아 4대 보험료의 50%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 주식 등은 전액 손비 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도 절감되고 소득세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출연하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강제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 여건이나 직전 연도 수익금의 변동에 따라서 유연한 출연액이 조정이 가능해서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장학금, 의료비, 교육비,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자기개발, 문화활동비,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대부 등 다양한 범위에서 폭넓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고 이렇게 기금을 통해서 지급되는 금액은 전액 비과세되므로 근로자의 만족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로 인해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고 차인지급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기금에서 운영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해서 근로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되지 않고 자유롭게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네 번째로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금품 또한 근로소득으로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소득으로 간주됨에 따라서 누진적인 종합소득세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금을 혜택을 볼 수 있는 근로자는 4대 보험이 가입된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도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수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이 기금 법인에 대한 혜택을 보면요. 이 출연금, 주식을 포함한 출연금은 전액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고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유증 또는 상속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비과세됩니다. 또한 이 기금의 출연금으로 골프회원권 또는 금융상품, 주택 등 구입 및 대부사업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는 기금법인이 예치 또는 투자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유가증권, 처분이익 등을 100% 적립금으로 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 문제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방법으로 오너 리스크도 많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요. 자기 주식이나 차명 주식, 가지급금, 그리고 이익잉여금, 주식가치, 가업승계까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시면 대표님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직원분들께서도 만족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금이 노사에 있어 너무나도 좋고 세제 혜택도 완전 특별하게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많은 일부 대표님들께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너무나 좋은 혜택, 너무나 유리한 조건이라 좀 불안하다. 지금 당장은 좋지만 나중에 이게 잘못돼서 나에게 손해가 오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혜택이 계속될 것인가 라는 걱정과 불안감을 안고 계신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적인 노사관계 또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가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는 불안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이러한 불안감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기금 제도에 대한 취지를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취지를 보시면 이 기금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가장 큰 취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 98%, 97%가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중소기업의 근로자들까지 전부 다 신경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 제도상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에서 근로자의 복지를 신경 쓸 수 없는 부분을 대표님들께서 이런 제도를 설립하고 이 제도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면 국가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맙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기업 대표들께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제도를 근로복지기금 제도라고 당연히 명칭은 되어 있지만 저는 다른 이름으로 착한 기업인 제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대표님들께서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켜주는 이 착한 기업인 제도는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 혜택이 더 있으면 더 있고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로 발전될 것이지 현재 있는 혜택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시면 이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으시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고요. 좀 더 자세한 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자세한 혜택이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